스트리트 맨파이터 우승팀이자 경이로운 K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를 휩쓴 국가대표 크루 저스트 절크. 예! 오! 기분이 째져 에이 후사배 스트레스 환경배 밑터 누가 질켜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위셀러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까워 나는 셋 모든 게 다 셋 새 엿을 던져도 브랜드 묻는데 I'm the sexy 헌집 주고 셋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나는 셋 11년째 freshman 유명 세대 달러. 일단 그 스맨퍼 파이널 방송에서 92,321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우승을 했는데 세계 정상 타이틀을 이미 차지를 하신 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좀 하시게 된 건지. 이제 저희가 16년도, 17년도를 이제 컴피티션을 나가고 네. 굉장히 공연이 잘 됐었어요. 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세계 정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니까 섭외가 많이 왔어가지고 공연을 좀 오래 하다가 그 타이밍에 이제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행사나 이런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4, 5년 정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창 활동하는 어린 친구들이 저스트 절크 이제 한물 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제스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이번에?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거라는 걸 건장하다는 걸 좀 보여주자라는 의기투합을 다시 모아서.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스맨파를 나가자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세계대회 우승까지 했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또 나갈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얘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아니 제이요. 그럴 수 있죠. 이제는 지났으니까 왜냐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정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나갈 필요가 있냐 이런 그런 것보다는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첫 해부터 뭔가 그 비수가 꽂힌 말 한마디가 좀 있었다 그래요. 저희 팀을 아까도 이제 보시면은 좀 파워풀하고 빠르고 그러니까요. 이러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제 디기디기디 갱갱갱 같다. 빠르게 움직이고 세게 치고 그래서 디기디기딕 갱갱갱 이런 식으로. 이게 네, 디기디기디 갱갱갱 약간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올드하다 뭐 이런. 네. 과거에 자꾸 머물고 막 정제되어 있다. 정제되어 있고 경직되고 탁탁 맞추는 느낌이라면 그냥 시기리기빙 갱갱갱. 뭐라고? 그냥 촌스러워. 이제 올드 프레임이 이제 그때부터 씌워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뭔가 한번 틀이 또 딱 잡히면 이거 깨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땠어요 우리 막내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21살에 올드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말이 안 돼. 되게 상처였거든요. 내가 21살에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치. 받아들이면 편하다고. 맞아요. 오히려 더 디기디기디 갱갱갱을 더 보여주자. 더 잘해주자. 약간 이 전략이 오히려 너무 잘 통해가지고. 와 소름이 돋네. 와 힘이.
기가 막힌다. I just want you on the phone right now. I just want to hear my. 'Cause I wait for what you like, boy. You might tell m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어떤 있는 High boy 너무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et. 하나 더 해줘요. 하나 더. 우리의 보안관. 저스트절크는 어떻게 좀 모이게 된 거죠? 사실 제 원래 꿈이 이제 복싱으로 성공을 해보는. 아 그래요? 개인 사정으로 이제 체육관과의 이제 인연이 안 되게 돼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춤을 한번 초바. 해보면 어때? 네, 초바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내가 질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돼버렸고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같이 공연 보러 가거나 공연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제 준호한테 같이 이렇게 할 생각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준호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네.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17살. 5일 때? 네. 그때부터 팀원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5기 멤버까지 총 한 19분이 팀원이었다. 네.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꽤 힘들었다고 그래요. 저희가 사실 팀을 만들었지 어떤 연습실을 갖고 있거나 그치. 어떤 연습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연습실도 대관을 하려면 돈이고 또 뭐 차린다는 건 엄두도 안 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이 넓잖아요. 네. 근데 주차장에 은근히 새벽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넓은 공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 작은 거 하나 돈 모아서 산 다음에 그거 틀어놓고 이제 대회 나갈 연습 많이 했고 낮에는 다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이제 강사 활동을 열심히. 팀 자체만으로 좀 수입이 생긴다 하는 건 몇 년 차부터였습니까? 저희가 딱 세계 대회 바디락 네. 이제 우승하고 나서부터라서 바디락 대회 우승. 그 거의 한 이후로부터. 7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7년 정도. 그 7년 정도를 계속 각자 네, 각자 이제 식비라든지 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알바라든지 그런 걸로 벌면서. 그때까지도 연습실은 마련이 안 된. 네, 네, 네.
저희가 연습실을 갖게 된 건 2018년도. 네, 그때가 처음 연습실을 가졌었어요. 야, 근데 그렇게 연습실도 없이 계속해서 팀원들이 연습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중간에는 우리 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성했던 분들도 7년 정도면 20대 중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면은 너무 빠져서 살잖아요. 모이면 너무 즐겁고 마냥 든든하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뭐라도 하나 좀 찍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형들 5명이서 국내 대회를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 또 아시아 세계 대회를 나가서 거기서도 우승을 결과들이 하고. 나오니까. 네. 그때의 영재가 좀 꿈을 꿨다 그래요? 14년도에 대회를 나가고 둔한 마음으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감을 얻으려고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노가 드라마 추노. 드라마 추노가. 네,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OST가 나왔는데 그게 꿈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꿈에. 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준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로 우리 무대하면 어떨까? 한복 입고. 네. 그래서 그게 첫 출발이었어요. 네, 첫 한복을 입고 시작한 퍼포먼스가. 그래서 네. 이게 그 한복을 입고 바디락을.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종이가 갑자기 오빠 저 1등인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방금 1등 발표했는데 저희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딱 옆에 딱 봤는데 몇백 명의 댄서분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댄서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사이로 지나갈 때 그때 느꼈던 그 순간이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몇천 명의 관객분들이 다 일어나서 또 기립박수를 해주셨거든요. 그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진짜 그 무대에서 그렇게 기립박수를 받는 그 기분이. 동양인으로서 이제 해외에 갔을 때 겪었던 일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 그냥 저희 팀 이름이 불리면 무조건 다들 앞에서 웃기 바빴어요. Just like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춤을 추고 나면은 전부 다 반응이. 내 반응이 바뀌는구나. 싹 바뀌면서 오히려 그 저스절크라는 이름이 더 기억에 남는. 본인들 스스로 이제 실력과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 이렇게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게 이제 예전의 저스절크가 아니었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다. 네, 정말 나는 이제 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일 춤을 추지만 이게 좀 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래요, 사실. 몸을 쓰다 보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수명이 깎아먹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체력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면 근육통이 왜 이렇게 심할까? 내일 허리 디스크는 어떡하지? 약간 이게 워낙에 그 춤이 고난이도의 동작이 많고 이게 또 관절에 뭐 사실은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 동작들 자체가. 제가 또 스맨파 파이널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턱을 부러졌어요. 근데 이 TV 프로그램이 이 승부욕을 너무 긁어서 몸을 아낄 새가 없이 죽어라 막 하니까 또 최근에 헐크가 또 허리 시술을 했거든요.
저도 시술 받은 부위가 또 터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뭐 각자 뭐 그런 크고 작은 부상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제이호도 좀 그런 부상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뭐 발목이든 허리든 뭐 어깨 통증이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사실 이제 댄서들이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있을 게 사실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안무를 되고, 짜야 되고. 네, 안무도 짜야 되고 사실 틀리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저희 팀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완전 눈에 확 티가 들어오는. 완전. 네, 그래서 저희는 안무도 너무 또 양도 많은데 엄청 잘 외워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빨라야 되고 또 느낌도 잘 내야 되고 미안해. 막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럼에도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죠. 네, 그럼요. 지금도 사실 스맨파 우승할 때도 또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저희 팀 멤버들에게 정말 더 감사함을 느꼈고 이분들이 잘 되는 게 제 지금의 목표라서 저보다는 사실 이분들의 행복이 지금은 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녀석은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돈이 없어서 밥 먹을 돈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식구들이 생기면서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얘들아 밥 먹자. 내가 사줄게. 근데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밥을 못 먹는 상황은 다시 보기 싫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힙합 여제를 맡고 있는 허니제이입니다. 아, 허니제이 쌤. 저는 언더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슈퍼까지 출연하게 된 코카인 버터 리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리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합지졸 중부 남방 팀 원트의 리더를 맡았던 효진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효진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전체가 악마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라 치카의 리더 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악마의 스타성.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수파의 대장정, 3개월여의 대장정이 좀 끝이 났습니다. 끝난 게 좀 실감이 나세요? 어떠세요? 아직 하나도 실감이 안 그죠? 되고 네. 지금 다들 안 잔 상태여가지고 네. 이제 방금 끝난 거여서 맞아요. 체감이 전혀 하나도 안 나는 상태. 예. 생방이다 보니까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생방송 처음이라서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 상이 저희 팀이 잘해서 또는 뭐 우리가 잘해서 약간 이런 거보다는 이 댄스 씬을 만들어준 선배님들이 있고 또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고 유지해온 동료들이 있고 이어나갈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댄서들과 함께 같이 누리고 싶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예. 그거를 또 제가 그렇게 또 놓쳐버렸네요. 그 사실 그 뭐 시상식에 저도 이제 가끔 갑니다마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아차 이분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 예. 우리 리헤이 씨께서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끝난 소감이 좀 어떠신지.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네, 아직 너무 많이 아쉽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무대 자체가 끝나버린 거라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사실 여기 계신 네 분들 중에 저희 팀만 두 번째 탈락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어제 굉장히 편한 방청객의 입장으로 근데 나 너무 울고 사실 아마 이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저 정말 고생했거든요. 어제. 알지 봤지. 어떻게 저렇게 리듬을 방청객들을 리드하느라 사실 정말 바쁘고 지금 약간 목소리도 맞아요. 정말 지금 약간 쉬었는데 예. 효진초이의 그 약간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좀 많이 그런 거 좀 있죠?
초진초이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잘 몰라. 리액션이 바로 뭐 코믹 무대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올라가시면 바로 캐릭터가 하나 나올 정도로. 가비 씨는 어떻습니까? 가비 씨는. 저요. 네. 사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네. 시원해요? 시원한 게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정말 부담됐겠어요. 대중들한테 네. 무대를 생방으로 보여주는 것도 정말 너무 떨렸었고 굉장히 좀 힘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잘 끝냈다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정말 너무 수고들 하셨어요. 그 우승 상금이 5천만 원인가요? 지금 어떻게 쓰실지는 좀. 사실 저희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1회 때 그 배틀하다 다쳤어요. 맞아. 무릎을 네. 좀 심하게 다쳐서 수술도 하고. 아 진짜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액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1등해서 상금 타면 꼭 그걸로 좀 메꿔주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금 중에 이제 그 멤버한테 좀 어느 정도? 네. 아니 다 전액을 전액을? 아니 5천만 원 말고 그 수술비랑 들어간 돈 5천만 원 다가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써야지. 네, 우리도 맞아. 써야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제이스 쌤과 엠빵 해야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이런 그 어떤 화제의 중심에 선 그 이런 인기 이런 것들 체감적으로 좀 많이 느끼시죠? 어떠세요? 그런 거는 좀 신기했어요. 어떤 게요? 자꾸 사인해달라고 그러셔. 근데 사실 댄서들이 사인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 영수증 사인. 맞아. 하드 사인. 하드 사인. 영수증 카드 뭐 서명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보통 막 연예인분들이 막 그냥 막 눈 감고도 막 사삭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좀 네. 오래 걸려요. 사인이 조금. 네, 아직 좀 덜 익숙해가지고. 근데 조금 지나면 굉장히 빨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지금. 그러네. 그건 맞지. 네. 제가 네. 진짜 유퀴즈랑 아는 형님을 맨날 보거든요. 아. 유일하게 바빠도 새벽에 밥을 먹으면서 꼭 같이 보는 프로고 친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매주 보거든요. 진짜. 섭외 왔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또 유퀴즈를 보고 있었거든요. 또 보고 있어요? 네. 그때 같이 밥 먹던 친구가 근데 언니는 유퀴즈에서는 연락 안 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를 부를까? 그냥 그렇게 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설거지 다 하고 손 딱 터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진짜. 대박. 진짜. 그래서 진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 같이 밥 먹었던 친구한테 야, 나 유퀴즈 나가. 그랬거든요. 핫하다. 효진초 이게 핫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서 나 핫한 거야? 핫한 거야. 나 여기 핫한 나온 거야. 핫한 거야. 가빈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그 인기를. 집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주차했던 차를 이제 빼려고 네.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께서 이렇게 막 앞에서 제 차 앞에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문을 열고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나 너무 잘 보고 있잖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진짜. 나 너무 잘 보고 있잖아 진짜로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 2화 3화 했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시고 저는 거의 집 앞에서 쌩얼로 다니는데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시고 막 너무 펜션한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 막 이러면서 이웃 주민분들이 네, 있다. 이웃 주민분들 이게 네. 약간 솔직히 신사동 나가면 알아보시거든요. 신사동, 뭐 강남 이런 데 가시면 알아보세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알아보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 것 이건 같아요. 약간 달라요. 조금 다른 의미. 사실은 저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허니제이 씨하고 우리 리헤이 씨 한때는 사제지간에서 숙명의 라이벌로 만난. I'ma be on the next level. I'ma be rocking over that bass treble. I'ma be chilling over that bass true. I'ma be making all them deals you wanna do. I'ma be up in that main 언젠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I'ma be sipping on 역사적인 순간이다. 눈에 담아라. You gon' be licking your lip. I'ma be 실제로 리헤이 씨는 좀 무대에서 허니제이를 만났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같은 무대에 쓴 거 자체가 진짜 5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5년 만에 노 리스펙 그거를 선정을 했을 때 하고 싶었어요, 많이. 언니랑 같이 그 춤이라는 거를 서로 보여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댄서분은 허니제이입니다.
그 노 리스펙 미션이라는 것 자체를 노 리스펙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리스펙 배틀로 선배님들을 선택을 했어요. 약한 사람 선택해서 뭐해요. 저희보다 더 강한 사람 언제 만날 수 있겠어. 이럴 때 아니면. 한이 언니랑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5) 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춤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항상 혼나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힘을 회착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춤을 더 집중해서 추고 더 좋아해서 추고 진득하게 췄다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 미션에서 갑자기 잠깐이었지만 그 두 분의 동작이 딱 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진짜 소름 돋더라고. 갑자기 두 분의 동작이 맞아가지고. 그래 우리 몰랐어요. 너도 진짜 몰랐지?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방송 보니까 진짜 똑같은 동작 했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할 때는 진짜 치열했거든요. 각자 자기 거에 집중을 해서 잘했는데 끝나고 봤는데 분위기가 다 막 울어 막 다 울고 있는 거야. 저희 팀 본인들이 다 울어 막. 네, 다 울어. 우리 주책이 아니야. 왜 울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네. 혜인이랑 저랑 싸운 적이 없어요. 거기선 엄청 싸운 것처럼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네. 그때는 혜인이도 어렸고 저도 더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저에 대한 확신이 엄청 났을 때예요. 그때. 그럴 때 왜냐하면 혜인이랑 같이 했던 팀이 사실 진짜 너무 잘 됐었어요. 만약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니네가 그렇게 약한 소리 할 때야. 지금 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많아. 뭔지 근데 알아. 이제 이 아이들은 그걸 감싸주길 바랬던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한번 안아주길 바랬던 건데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저는 왜 나는 너한테 맨날 이렇게 놀자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피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서운함이 또 저는 좀 나름대로 쌓였고. 쌓이고 네.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혜인이가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만약에 저도 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데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 처음으로 춤추기 싫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때 독보적이었고 그때 인기가 많았고 그냥 소위 말해 탑을 찍었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활동을 하는 댄서가 돼서 처음 만든 팀 그리고 처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주치는 게 무서웠어요, 제 입장에선. 마주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딱 있는 거 알고 아,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사실 저도 혜인이를 선택했었거든요. 뭔가 마주하고 싶었던 거죠. 호랑이 같은 언니의 모습만 항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억은 다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느낌? 그래서 그렇게 안아줬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신 건지.
힘들었던 것도 진짜 사실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너무 진짜 둘 다 너무 열정 넘쳤었고 순수했었고 둘이서 했던 공연이나 대회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도 지금의 팀을 만났고 혜인이도 멋있는 리더가 됐으니까 저는 이것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때 서로가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서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었나 봐요, 그게 다. 사실 그 뭐 두 분의 명장면을 얘기했지만 우리 가비 씨도 네. 아이키와의 그 대결에서 내가 질 것 같아? 너 안 지지? 많이 벗고 나오셨는데 또 벗더라고요. 바지가 저기 안 벗겨져가지고 아이키가 이제 도와주면서 그게 또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와 큰일 났다. 아 신발 벗고 할 걸. 신발에 걸려서 안 된 거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겨도 이긴 기분이 아니었어요. 예, 그 기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뒤에 배틀에 둘 다 졌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했던 배틀에. 근데 그때는 진 기분이 아니었고 그냥 후련하게 하고 왔다라는 기분이었는데 그 배틀만큼은 내가 이겼는데 이긴 기분이 아닌 거예요. 아 약간 네. 그 느낌상.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언니가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사실 나이 먹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댄서로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사형 선고 같은 일이라고 느껴져서 나이 들면 춤을 못 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서 무서웠어요, 나이 먹는 게. 근데 언니들 보면서 저렇게 세월이 지났으면 좋겠다. 내 세월도 저렇게 언니들처럼 지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 먹는 게 안 두려워요, 언니들 보면서. 언니를 진짜 리스펙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언니가 되게 좋은 사람인 거를 매 회마다 더 느끼게 돼서 맞아, 너무 좋아. 바지를 벗었던 제 자신 되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되게 미안해지고 아, 내가 이 착한 언니한테 무슨 행동을 했던 건가? 아니 근데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그럼요. 안 그렇게 됩니까? 아, 그럼요. 예, 뭐 그런 약간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언니 같긴 해. 조셉 뭐 하는 거야? 이게 자꾸 튀어나오네요. 아니 뒤에가 이런 것 때문에 조셉 요요 온 거 아니냐고 지금. 요요가 안 왔는데 자꾸 요요가 왔다 그러니까 각자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가비 씨가 그 자신감의 원천은 엄마다. 네, 저희 엄마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장기자랑 나가셔서 늘 문워크를 추고 상을 받으셨던 어머니가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한테 문워크 해줘 하면 해주세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막 대단한 문워크 실력은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해주세요. 너무 멋있다. 집안 자체가 자존감이 대단하시네.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자신감 있는 여자로 클 수 있게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얼굴에 여드름도 되게 많았었고 중학생 때 그리고 살도 되게 많이 쪘었어요. 뭐 70kg 넘게도 나갔었는데 그때 한 번도 저한테 살 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외모에 대한 판단을 많이 안 하셨어요. 늘 예쁘다고 하고 제가 생얼로 집에 가도 우리 지원이 너무 예쁘다. 서봐 사진 찍어줄게. 예쁘다 이러고 사진 찍어주시고. 아, 엄마가 저게 어머님 톤이.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자존감을 그걸 높여주셨구나. 높여주세요.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정말 진심으로 해주세요, 그거를. 저희 집이 사실 힘들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거의 가장이셨으니까. 근데 저는 부자처럼 컸어요. 부잣집 딸내미처럼. 엄마는 저한테 모든 걸 해주시려고 했고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썼는지를 사실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알겠어요, 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 됐으니까. 그 영향이
제가 팀원들 대할 때 뭐 됐고 우리 미지가 제일 잘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지금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다 엄마한테서 배운 것들 같아요. 아, 참 진짜 어머니께 한마디 좀 하시겠습니까? 엄마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나 때문에 되게 고생한 거 내가 알아요. 또 우리 공감 능력. 안 돼, 엄마 얘기하면 안 돼. 스투키야. 맨날 엄마 물어보잖아. 엄마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진짜 내가 그때마다 뭐 그럼 맞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효도할게. 사랑해. 우리 지원 씨가. 네. 우리 또 갑자기 저 효진 초이. 근데 두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엄마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엄마는 엄마인 것 같아요, 진짜. 엄마는 그죠. 엄마는 진짜. 네. 맞아요. 사실 우리 그 댄서분들 가운데 진짜 이 부상 없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 무릎, 허리, 뭐 발목. 우리 저기 효진 초이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저희 탈락 배틀 할 때인 것 무릎이 같다고 빠지신 거예요? 네, 그 느낌이 아예 그냥 빠진 느낌이 났어요. 야, 이거 진짜. 배틀할 때는 아시잖아요. 그 아드레날린이 막 이러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일단 정신없이 했는데 그 또 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막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방송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 거기에 완전 심취해 있고 그 음악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자기 무빙이. 왜냐면 진짜 맡겼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연습하고 내 동작으로 만들어왔던 그 수많은 동작과 그 트레이닝 시간들이 진짜 맡겼을 때 표출이 되는 거니까 그 재미가 있거든요. 얼마나 평소에 연습했는지가 나오는 게 배틀이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진짜 100% 몰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효진 초이는 댄서의 길을 걷겠다. 네. 생각하신 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까?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초등학교 가수의 때. 꿈을 초등학교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시기가 한창 우리 옛날에는 막 립싱크에서 CD 돌아가면서 네, 100% 맞아. 립싱크 했는데 점점 이제 라이브화 되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 가수의 꿈을 막지 않았나. 그러면 연습하신 노래가 그 당시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가 그때 하리수님이 네. You wanna close to m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네. 아무튼 있는데 네. 문을 잠궈놓고 늘 이렇게 유리 창문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머리 막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제가 문을 안 잠궜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You wanna close to me 하면서 땀 흘리면서 유리 창문을 보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려. 그 비치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리헤이 씨는 어떻습니까? 춤의 시작은 진짜 어렸을 때로 가면 원래 저희 엄마가 에어로빅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엄마에게 꼭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가족이 타고 가는 게 그걸 맨날 또 쫓아다녔어요, 제가. 에어로빅 그게 너무 학원을. 네. 제일 충격적이었고 와 이거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렉시 아실까요? 가수. 렉시 알죠. 너무 알죠. 애송이들아.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있나요? 너무 좋아해요. 저 걸스 노래를 조금 한번 보여주세요. 각자 그 청소년기에 내가 그런 그 노래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이제 춤에 빠졌던. 솔림, drop the beat. 이렇게 쳤어요. 이게 진짜 기억이 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야. 이게 안무는 아니긴 한데. 너무 멋있어. 야. 조셉 너무 멋있잖아. You wanna dance to me. 자, 솔림, drop the beat. 가요, 진짜? 네. 한 번만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와. 손을 계속 치면서. 엄마가 뒤에 들어가요. 현진 스타일. 야, I love you. 아니 우리 그 각자 얘기 나온 김에 가비 선생님은 뭐 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식. 턱식. 내가 너무 좋아. 턱식. 아, 야, 진짜. 가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야. 알죠? 아 나 엑스맨 너무 생각난다. 엑스맨 너무 생각. 엑스맨 너무 생각나. 턱식은 이렇게. 아 이거 턱시. 와. 진짜 브리트니 같아. 아니 브리트니 같아 진짜. 와우. 브리트니.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기억이 안 나는데. 언니 지금 머리도 되게 크리스틴 아길레라. 맞아. 약간 진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느낌이거든요. 완전. 멋있어. 와 너무 멋있어. Let's get dirty. I need that to get me off. Sweating till my clothes. It's explosive because still come for 6 in the morning. Dancing plus special. No question, time for some action. Girls, get your boys going. 와, 저 모르셨어.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진짜. 허니제이 선생님은 그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혜니 부모님처럼 저희 어머니는 무용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약간 임신한 거를 좀 약간 비밀로 하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제 만삭 때까지 엄마가 나이트를 그렇게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살이 쪘다고만 이제 하고. 아니 진짜 비밀로 하고. 그러셨대요? 태교를 어떻게 보면. 네, 태교를 나이트에서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장난으로 맨날 농담으로 저한테 너는 태교를 나이트에서 했어. 태교의 중요성. 와, 이게.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어릴 때부터 되게 흥이 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랑 둘이 그 엄정한 포이즌 해가지고 엄마 회사 장기자랑에서 1등 했었어요. 포이즌 기억나요 지금요?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한번. 포이즌 한번 중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거였나? 다시 한 번. 널 찍고 나서. 여기까지만. 이거 이제 댄스 파티 시작되는데. 막 으쌰. 이제 시작되는데. 역시 이게 진짜 우리 저 선생님들하고는 일단 댄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 약간 우리 댄서분들의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죠. 니네 안 그래? 옷 이렇게 옷가게 가서 입어보잖아요. 네. 그럼 꼭 입고 춤을 춰. 진짜. 맞아. 이거 진짜로 왜 매너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냥 남들은 일반 사람들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입고
맞아. 이런 거 해봐. 아 너무 웃긴다. 허니제이 씨가 이제 수우파에서 가방맨체로 인터뷰를 한 게 팀한테 도움이 못 되는 리더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천식이 있으신데요? 아니 근데 이게 춤을 제가 원래 천식이 없었는데 네. 27살 때 공기가 엄청 안 좋은 촬영장에서 좀 오랜 시간을 좀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춤추면서 이제 다 이거 마시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속 기침을 하다가 밤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천식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 아예 산소 마스크 끼고 입원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방 안에 항상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두고 다니는 편이에요. 힘들죠, 솔직히. 저는 체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힘든 거 별로 못 느끼고 그랬는데 진짜 확실히 천식 생기고 나서부터는 힘들더라고요. 막상 춤추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숨이 너무 금방 차고 춤 스타일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때 어릴 때는 그 춤엔 천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춤에는 천식이 있어요. 그때 출 수 있는 춤이 있고 제가 지금 또 제가 출 수 있는 춤이 있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담겨서 춤이 그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춤이 재밌고 그래서 춤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춤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참 유명한 곡들의 안무를 또 정말 많이 또 만드셨어요. 우리 또 가비는 벌써 12시. 네, 12시. 아, 야. 저희 팀이 만들었어요. 저희 팀이. 팀이 이렇게 또. 네, 라치카가 만들었어요. 아쉬워 벌써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막 짠 안무가 우리 그 재범 씨의 그 몸매라는 허니제이 쌤도 한번 몸매. 네, 저 이거 근데 약간 포인트가 이렇게 남성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네,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시작.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그리고 네. 오른발로 찍으면서 엉덩이를 막 흔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죄송해요. 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되면 안 아니래. 되고. 저희들도 뭐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본능이 있어서. 네. 그러면 본능대로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알아서 이렇게 그냥 할게요. 흔드는데? 네, 그러면 네. 요만. 왼발 오른발. 못해. 안 돼. 아니래. 아니요? 왜 하냐? 저 중도 포기하겠습니다. 댄스는 내 표현 수단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갇혀 있다. 유퀴즈. 이것은 원래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팔다리를 활짝 펼고 있는 모양에서 유래해 오늘날에는 생기 있고 활발하게 행동하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흔히 의기양양한 태도로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가리켜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활개친다. 활개친다. 정답입니다.
분이 이렇게 유퀴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그 생방이 오늘 그 새벽에 끝이 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뭐 별로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비슷한 시간 잔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아, 얼마나 못 주무셨죠? 네. 근데 또 유퀴즈니까 아, 근데 우리 저기 조세 리정 씨 그 머리 안 했는데 왜 혼자? 혹시나 이 머리 하실 줄 알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센스가 없었네요. 네, 아닙니다. 너무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 그 자기 소개를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JX의 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비의 노제라고 합니다. 아니 그 아까도 네 분께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요즘 인기를 실감하시죠? 예. 네. 완전. 진짜. 어떻게 좀 실감을 하시는지. 일단 제가 헤이마마라는 이제 안무를 아. 하게 됐을 때 많은 연예인분들이 따라해주시고 각종 방송에서 이제 언급이 되니까 네. 그걸로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요즘 뭐만 나오면 다 헤이마마예요. 그래서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k. I'm down for you. 데이빗 게타가 지금 뭐 연락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타 형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정 씨도 좀 그 실감 좀 하시는지.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리정 씨하고 뭐 이렇게 붙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모자를 쓰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막 야, 그 스우퍼 봤어? 막 이렇게 하잖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자를 딱 벗었는데 그분이 막 밥 먹다가 아니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팬이에요 해가지고 제가 막 식당에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모자를 이렇게 살짝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 접니다 살짝 이렇게. 진짜 기분 좋아하셨겠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사실 제주도를 잠깐 하루 쉬러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공항을 효원이랑 이제 둘이서 편하게 갔는데 그렇게 많이 알아보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나 좀 유명한데? 모르셨다가? 네, 사실은 진짜 멀리서부터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말을 안 거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말을 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선뜻 또 모니카 씨가 또 약간 카리스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얘네 다 뒤졌어. 그래서 효원이가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다 같이 이제 오셔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사담도 나누고. 근데 모니카 씨는 오전에 무슨 행사를 하나 끝내고 오셨어요? 아니요, 이거 그쪽에서 저 좋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입고 나가라고 특별히. 그래서 또 거기를 잠깐 들렸다 오셨구나. 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시는 일이 뭔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우파 검색해보고 이제 나에 대한 걸 조금 검색을 해봐가지고. 리정 쳐보고. 네, 그렇죠. 리정 가장 최근 소식 뭡니까? 가장 최근 소식 아무래도 어제가 딱 생방 마무리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전화에서 탈락을 해서 그렇죠. 이제 방청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리정 예쁨 뭔가 이런 거. 오늘 리정 머리 푸름 예쁨 이런 거. 가장 최근 소식 리정 오늘 너무 예쁘. 살 많이 빠짐. 이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사실 경영 프로 출연이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안 나가겠다.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근데 두려웠다가도 제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나가기 이전에 조금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알죠. 네, 백업 댄서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외적인 부분이었어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카이 씨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맞아요, 하던 데서 맞아요. 화제가 돼서 네. 저 댄서가 누구야라고 해서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주목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댄서라는 직업으로서는 또 실력으로 조금 많이 각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걸 조금 간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팀한테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모니카 씨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제의가 왔을 때. 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욕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뭔가 TV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색깔이 이미 있었고 제 색깔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제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에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PD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PD님께서도 바라는 부분이 이제 조명받지 못한 댄서라는 단어를 쓰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후배들을 비춰주지 못하는 제 능력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좀 인기 없는 장르도 보여줄 수 있겠다. 그 목표로 나갔었죠. 우리 리정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 바로. 뭐 그런 부담감, 긴장감 없었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알아서 올 건데 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춤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다 해보자 주의인데 이게 춤으로 방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가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힘듦이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인데요.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울었잖아. 저 많이 울었죠. 저 정이 우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네. 엉엉 울어가지고. 제가 정말 잘 안 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었으나 똑같은 시기로 돌아가도 한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되게 행복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서로 경쟁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들 이렇게 친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끼리는 노제는 이제 수우파를 통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정이랑은 원래 친했고. 원래 친해졌어요? 네, 제 정신적 지주예요. 그래요? 네, 제 사수님이에요. 어머. 거기선 그런 거 별로 안 나왔는데. 일단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네. 탈락하면 내 동생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명이 나한테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을 늘려야 돼. 맞아. 이게 계속 경연을 올라가야 내 동생들이 또 다른 미션을 하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엄청 원래 원체 경쟁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경쟁을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나가면서도 엄청 힘들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나라는 의심도 계속해서 들었고 좀 미숙한 부분도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저희 팀 멤버들이 엄청 순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고 잘 믿어주는 성격이어서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이렇게 무대에서는 자신감도 넘치고 뭐 실력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내려오시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그러니까 막 그런 막 그냥 뚝뚝. 갈게.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야, 진짜 괜찮아. 저는 그래서 경연 프로그램을 끝까지 저도 본 못 봐요, 경연 잘.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왜냐면 나는 떨어지는 거 싫거든요. 저희도 다 잘하는데 으쌰으쌰해서. 아니 나는 솔직히 뭐 약간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막 실수만 하면 갑자기 막 거기 막 커튼 막 눈동자 커지는 거 막 이런 거 4개 붙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아까 노재 씨도 얘기했지만 저 경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슬퍼서 못 보겠어. 난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특히 그 이제 수우파 덕분에 노재 씨가 아이키 씨하고 되게 좀 친해졌다고. 그게 제가 방송 때 그냥 했던 리액션들이나 SNS 같은데 아이키 언니 팬분들이 올리신 글에 그냥 보다가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게 들키게 된 거죠, 다른 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들켜가지고 아이키 언니도 이제 그거 보셨나 봐요. 이제 한번 어떤 공연 준비하다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아이키 언니 만나서 언니 안녕하세요 했는데 야, 너 나 좋아하더라? 이러고 가셨어요. 어머. 심쿵이네. 멋져. 야, 너 나 좋아하더라? 이러고 나 되게 좋아하더라? 이래가지고 이랬죠. 그 안 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이키한테 좀 난 그거 부탁하려고 그랬거든요. 원장님이 하셨던 그거 다시 한번 해달라고. 이거.
사실 뭐 우리 세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키는 우리가 키워냈습니다. 완전 압니다. 알고 계세요? 완전 알죠. 저 유키즈 학원 출신이에요. 네. 우리 유키즈 출신이에요. 아이키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뭐 부끄럽지만 유키즈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했다. 근데 아이키도 저희한테 친분 엄청 과셔요. 그렇게 자랑을 해요. 뭐라고 제가. 혹시나. 그 유키즈 선배라고. 맞아요. 이렇게. 아니 그 모니카 씨는 립제이 씨와 같이 있고 또 5년째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립제이는 우리 모니카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만약에 효원이가 죽으면 난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따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정도로. 네, 좀 그렇게 좀 많이 아끼는 친구고 어제 있었던 일이고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요즘에 자다가 가위를 좀 많이 눌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효원이가 와서 문 열어주고 깨워주고. 어제는 효원이가 없었는데 자다가 가위를 또 눌린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효원이한테 효원아 어디야 했더니 가위 눌렸구나. 그래서 빨리 갈게 약간 이런. 야, 이거 부부도 그렇게 하네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죠. 와, 저도 이제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네. 누구시죠? 남창희 씨랑 저랑 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조세호 남창희도 오랜 시간을 이제 같이 사는데 남창희 혹시 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먼저 갔구나 이게 정도. 먼저 갔구나 이게 정도. 잘 가라. 최악이네. 죄송합니다. 최악이야. 가는구나 네가. 잘 가라. 먼저 갔구나. 민정 씨 이거는 뭐예요? 안녕. 잘 가. 나도 곧 갈게. 네, 뭐 나중에 봐. 야, 창희야 너 이렇게 가는구나. 사실 그 세 분이 또 어떤 안무들을 좀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우리 그 리정 씨도 사실 굉장히 많죠. 리정 씨는. 네, 맞습니다. 예. 얘는 밤새요. 듣기 싫어. 짜증나. 너무 많아서. 얘 맨날 자랑해요. 얘 자랑 너무 심해. 일단 뭐 있지. 네, 있지도 있고요. 트와이스 언니들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덤덤도 있고. 이거예요? 네, 덤덤도 있고. 아 이거 만드셨구나.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Get on my way, want me to trip you how I like. 뭐 이번 리서 언니 솔로도 있고. 선미 언니도 있고. 포인트 조금 살짝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살짝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박수 한번. 세지 않아. 자, DJ 솔님 drop the beat. 있지. 잔소리 stop it. 내가 뭐 같은 내가 엄청 퍼플하시네. 너무 잘해요. 와, 힘이. 와, 파워가. 와. 야. 감사합니다. 자, DJ 솔님 drop the beat.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진짜 잘해. 와.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에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J 솔님 준비되셨죠? Drop the beat. Hey, hey. Keep on falling for Hey. me. I love the way you feel. I came here to drop tripping on my money. All this stuff so yummy. Tricking when I buy the things I like. Dollars dropping on my ass tonight. Everyone silent. 이거 너무해. 감사합니다. 에이. 왜 근데 입을 왜?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아, 멋있어. 준비됐다 진짜. 멋있어. 세 분이 각자 이제 처음 어떻게 이제 춤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조금 통통했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네 방송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네. 거기서 저한테 이제 약간의 상수를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 댄스 플러스 팝핀을 배우면 학원비가 싸진다. 뭔가 신기하네. 뭔가 솔깃하네요. 옵션이 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옵션을 딱 얘기하셨는데 팝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 2개를 들으면 살이 2배로 빠지니까. 맞지. 이건 2개 연타로 듣겠다 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계속 이런 이상한 걸 자꾸 시키는데 그게 너무 신났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댄스 한 2달 정도 배우고 팝핀을 계속 하게 됐죠. 네, 저한테는 성격이 맞았어요. 아니 우리 노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 춤 연습하는 연습생분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춤추고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예고 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붙고 춤을 허락받게 됐죠. 아, 그래서 예고에 네. 가지.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을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딱 소녀시대 원더걸스 분들, 네. 막 뭐 텔미, 막 다시 만나는 세계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무대를 보고 따라 추면서 재밌다라고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텔미로 장기자랑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이런 학교에서. 계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날 뭔가 확신했어요. 뭔가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났어.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 난 이걸 해야겠다. 아니 저희가 이제 앞에 네 분께도 나를 어떤 춤으로 본격적으로 이끈 그 계기의 음악들을 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타스. 예. 뭐 아갈레 무슨? 아갈레라. 크리스 아갈레라. 각자가 그런 음악들이 좀 있으시고 지금 이제 리정 씨는 원더걸스, 텔미 얘기하셨고 모니카는 좀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렉시의 애송이 바보. 조금 전에. 진짜 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지팡이 들고 헤이 감정이 없어. 여기 그 하리수 씨까지 유아나타 유진초이 씨가 효진초이거든요. 유아나타 유진초이 씨가 효진초이거든요. 유진초이. 너무 하시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엉망진창. 죄송합니다. 약간 유진초이는 지금 조셉 이렇게 건성건성한 주세요. 알겠습니다. 효진초이. 노재 씨는 그런 노래 없어요? 저는 보아님의 모토랑 그 걸스온탑. 걸스온탑. 나는 나인 걸. 네, 맞아요. 그럼 이거 한 번씩 한번 살짝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네, 제가. 오케이. 좋아요. 좋죠. 아빠가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 자, DJ 솔님, drop the beat. 느낌이 다르다. 잘한다. 잘한다. 어머 다 외워. 얘 미쳤나 봐. 어머 되게 잘한다. 아니 왜 이래? 맞아. 다시 한번 말해봐. 어머 다 알아. 정확해. 너무 잘해. 기억 안 나신다던데. 저 그냥 중간 프리스. 자, 노재 씨. 자, 우리 DJ 솔님. 자, drop the beat. Drop the beat. 모든 게 너에게 여자다운 것을 강요해. 어머. 너무 멋있어. 어머. 와. 어머. 와. 진짜 너무 잘 춘다. 시선들이 날 싫어. 약한 여자.
멋있다. 아우, 진짜 다르네요. 남일이야. 아니 언니도 급하죠? 우리 저 이번에 우리 모니카.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네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쵸. 노래방 온 것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좋아요. Drop the beat. 세상에 남자는 많아. 그러나 아무도 맘에 들지 않아. 멋있다. 너무 잘 춘다. 야, 조셉 근데 여기서 풍선 앞에 춤추는데 네 생일인 줄 알아. 오늘 생일 파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우리 조셉의 생일에. 저희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이렇게 와. 야, 근데 세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다. 오재 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허니제이 씨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제가 예고를 진학하게 됐는데 처음 뵀던 분이 이제 허니제이 쌤이었거든요. 또 선생님이셨구나. 네, 근데 허니제이 쌤은 그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유명했어요.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엄청 긴장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딱 허니제이 쌤이 방송 그대로예요. 되게 귀여우세요. 엄청 긴장하고 갔는데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얘들아 뭐 피자 먹을까? 막 이러고. 아니 근데 허니제이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너 왜 연예인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댄서라는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또 한 번 그런 확실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만큼의 꿈이진 않았나 봐요, 제가. 네. 그 나오기 전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외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된 거라고도 저도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억울함이 좀 컸어요. 나 진짜 보여줄 거 많은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노재는 진짜 예쁘다, 지혜는 진짜 예쁘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되게 비꼬아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댄서분들이 그러시면은 나는 실력이 없다는 건가? 왜 실력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분들은 분명 좋은 말인데. 웨이비의 노재 씨입니다. 웨이비의 노재 씨입니다. 그 눈물부터 났어요. 진짜 저 그때 되고 나서 그동안에 막 TM 내려고 참고 있었던 서러움이 그때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때 터져서 진짜 되자마자 바로 울고 그랬죠. 미정 씨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세계적인 댄스 팀이죠. 이제 저스트 절크의 공채 1기 멤버. 맞습니다. 이것도 그 최연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몇 살에 여길 들어가셨죠? 17살 때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저스트 절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2016년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이제 보디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힙합 크루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그 17살에 그 저스트 절크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죠. 맞아요. 와, 유일한 또 여성 멤버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대단해요. 저스트 절크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한 팀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한국의 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평생 안 열 줄 알았던 팀이 오디션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추면은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지원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붙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도 많이 셨는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네. 저희가 쿼터 파이널 갔었어요. 쿼터 파이널. 네. 아. 평화 올림픽으로 이제 점화되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대도 이완화 쓰셨다고요? 선수와 함께했고요. 이제 저스트 저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스트저크도 그 도깨비 중 한 팀이었고요. 저희는 단독 공연을 약 한 2분 정도 했었어요. 만나겠습니다. 리정 씨가 저스트저크에서 그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월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해외권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메일 하고. 받고 그쵸 그쵸. 뭐 이제 이거. 프리토킹이 되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밥 먹고 통역하고 이렇게. 리정 씨가 거의 그거 다 맡으셨구나. 네, 그렇죠. 통역을 제가 맡았었어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성적이 좋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부터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식까지 하고 그 팀을 나와서 이제 나의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됐어요. 그냥 모든 안무가 다 채택이 되었고 내는 족족 히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스트리트먼 파이터 마지막 탈락 크루는 YGX입니다.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 제가 수우파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 수우파 전에는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승할 수 있어요가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온전히 내가 어떤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 모니카 씨는 디자이너 일을 네, 좀 하셨다고요? 디자이너 이제 실에 인턴으로 있다가 거기 적응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기업까지 계속 옮겨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을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 디자이너라는 일이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실의 문을 탁 열면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사회 초년생이니까. 근데 갔는데 호치키스 찍는 방향 틀려서 혼나고 부장님 녹차 안 타주고 커피 타줘서 혼나고 뭐 이런 업무 순서가 제가 선택했다고 혼나고 좀 이런 거 뭐 파마했다고 부장님 혼나고 뭐 자기가 좀 터놓으시면 되지. 파마했다고 혼나고는? 파마했다고 왜? 왜냐면 디자인실 막내가 이제 심부름을 돌아다니는데 그 디자인실의 얼굴이다 이 막내가.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정말 단정하게 해서 그 디자인실의 분위기를 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제가 그때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좀 스트릿 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예, 좀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좀 작은 기업들을 가면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기업을 갔는데 가구를 옮기고 있었어요, 제가. 예. 사무실을 막 인테리어를 제가 막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세금 계산서까지 배우고 이렇게 돼서 회계 업무를 보니까 이쪽으로 나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춤을 고등학교 때부터 췄는데 나는 왜 춤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분들이 다 이제 프로 댄서가 되셨는데 저는 그런 길을 못 갔었죠. 그러다가 용기를 주셔서 한번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연습하면 다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참. 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죠. 다이어트 네. 댄스. 그때는 무슨 레슨 하나라도 너무 귀중했었고 제가 큰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강사를 뽑을 때도 레슨 오디션을 봐서 그 모든 학원들이 모의 레슨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벌 떨면서 했는데 이제 그쪽 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첫 레슨을 주셨죠. 그래서 다이어트 레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왜냐면 생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생계를 만드는 게 먼저였죠. 댄서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춤은 나 좋으라고 추는 거야.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저런 댄서도 있고 저런 댄서도 있구나. 근데 난 이런 댄서가 좋아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씬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관중도 댄서도.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많은 댄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개성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 소외당하지 않길 바래요.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네. 죄송해요. 춤을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직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제가 진지하지 않게 춤을 시작했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결국 그런 걸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진심은. 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춤을 계속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거를 연습하고 섞어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렇게 대충 하진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지 않았다고 많이 소외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댄서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꼰대인 정도로. 그래서 그냥 나만 겪는 아픔이나 그런 도전이 아니었구나. 누군가들이 다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아티스트 분들, 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버텨라. 계속 보여줘라.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도 0.1cm씩 변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변해 있어요, 세상이. 난 그걸 믿는 거죠.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예스! 문제 드릴게요. 중국의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이것은요. 규율이 잘 갖춰진 군대라는 뜻으로 적군의 깃발이 잘 정돈되어 있고 병사 진열이 흐트러짐이 없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태도나 수단이 바르고 공정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정정당당?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정당당. 정정당당. 자, 정답은요? 정정당당. 정답입니다. 예! 한다. Remember those walls I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And they didn'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t even make a sound. I found a way to let you in, but I never really had a doubt. Standing in the light of your halo, I got my angel now. It's like I've been awakened.